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오랫동안 많이 이제 심려가 많이 이제 되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3페이지를 보면 조직도 인력 현황을 한번 살펴봤어요. 5가 28팀에 정원이 134명인데 현원이 131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결혼이 3명 정도가 결혼인데 아까 그 업무 담당하거나 그 할 때 기간제례도 좀 필요하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3명 정도의 인원이 충당이 되면 좋을 텐데 결혼된 이유라든가 이 결혼 인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사실 이제 우리 시는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제 개발 사업이 네. 뭐 전국에서 뭐 최고로 많은 최고죠. 시기 예. 때문에 그 행정 수요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많아서 좀 이 인원도 사실 적은 인원이고 그 개발 사업을 모두 감당하는 게 도시주택국입니다 지금 그렇죠. 실제. 예. 근데 인원은 이제 동결을 시켜놔서요.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지금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 게 전부 우리국 소관 업무라 이게 참 그러니까 민원에 너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일이 뭐 예산은 뭐 다른 시보다 뭐 이렇게 다른 과보다 이제 예산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일은 최고로 많은 국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지금 결혼이 3명 정도가 되고 아까도 여러 가지 이제 처리를 하려면 인원 부족으로 이게 일 처리가 안 된다고 이제 이래서 이런 상황을 잠깐 짚고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의원회 현황을 살펴봤어요. 4페이지에. 지금 의원회가 지금 도시심의위원, 뭐 공동심의, 도시상기기획단, 통합심의, 뭐 설치기금 운영, 경관, 공공디자인사 231개 의원회가 지금 저기 있습니다.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심의하고 경관심의가 인원이 70명씩이에요. 근데 이렇게 통합심의가 지금 이렇게 70명이 되는 이유가 뭐죠? 일단은 이제 예. 각 분야 예. 여기에 이제 경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경관, 조경, 교통 예. 뭐 이게 쭉 들어가는데 예. 인력 풀로다가 구성을 해놔요. 그러니까 70명 중에 위원회를 할 때는 30명. 15명 뭐 이렇게만 불러서 그 전문가만 딱 불러서 합니다. 그럼 뭐 건축위원회도 이제 129명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때 그 해당되는 의원들만 딱 불러가지고 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원회도 풀로 구성이 돼 있는 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 다른 위원회보다 이제 그 의원들이 이제 많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짚고 넘어갈 일들은 이렇게 위원회 명단을 보면 계속 한 사람이 몇 개 위원회를 들어가신 분 교수님들이 좀 계셔요. 먼저도 제가 이제 지난해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그 전문 뭐 교수님들이라고 하는데 뭐 도시계획 심의도 그렇고 뭐 경관 디자인 심의도 보면 그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몇 가지 이상을 들어가셨는데 그거를 좀 시정을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뭐 어떻게 시정한 게 지금 이렇게 됐는지요? 지금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의원님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하실 때는 대부분 이제 대학 교수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한 반 정도가 용역사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게 시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어떻게 보면 그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전문가라는 그런 어째 의치 자부심 때문에 이렇게 다른 타 의원들의 의견 같은 거를 약간 무시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꼭 타당성이 있는 전문 교수님들만 위원회에 이렇게 소속이 돼야지 그냥 위원회가 뭐 230 저기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가 있다면 거기에 막 계속 들어가시는 교수님들이 있는 걸 제가 이제 봤는데 누구라고 거론은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그 전문 분야에만 좀 넣어드리고 이게 지금 임기가 지금 전 의원님들이 전문가들은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이면 다시 연임할 수 있나요? 이제 지금 이제 법을 조례를 이제 딱 유승영 위장님이 이제 예.
이제 의원 입법 발의해가지고 이제 6년으로 이제 못을 박았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예. 이번 본회의에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법으로다가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동안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다가 이제 3번 연임하는 거로 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년 지난 분들은 이제 다시 의원으로 의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그 의원님들도 저기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렇게 보면 들어가 있잖아요. 각 의원에 우리는 이제 2년씩만 저기 그 의원에 소속되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당연직 의원들은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그러면 이 법이 통과되고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당연직인 경우는 이제 그 직위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네. 부시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국장, 환경국장 이건 직위로다가 그냥 이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6년 이상 해도 상관없는 거고요. 근데 우리 의원들은 이제 시의원님들, 시의원님들은 이제 저희가 의회로다가 예. 추천을 보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큰 그래서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때 2년 했잖아요. 이제 2년 하면 이제 그전에 이제 이렇게 그 문제화가 되고 이제 이래서 계속 한 사람이 오래 하려고 하니까 그걸 제도화해서 2년씩만 들어가면서 해라. 그러고 그 갈등 유발 자기위원회 의원은 이제 담당하지 마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알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고 그건 이제 온전히 그거 의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네. 의회에서 이제 조율해서 보내시면 저희가 그걸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이 위원회 현황이라든가 구성 뭐 이런 것도 좀 저 심도 있게 좀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과에 보면 지금 그 공공 민간개발하고 우리 도시개발 현황을 살펴보니 지금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만호지구하고 가곡지구하고 두 개에다가 LH 고덕지구 이렇게 해서 세 개가 있고 민간 도시개발 사업이 이게 지금 19개 이렇게 해서 22개가 있네요. 네,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번에 저희가 137만 평 컴팩트 시티 요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 6월 30일 날 이제 이게 저희들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는 여기에 개발 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안 들어가 있죠? 요거는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됐기 그래서?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개발도 그렇고 민간개발도 그렇고 최소한 뭐 몇 년에서 지금 최고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도 넘어도 지금 지지부진하고 안 되는 지제세교 조합 같은 경우는 지금 2003년도에 조합 결성해가지고 2018년도에 이제 환지 결정이 난 걸로 알아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작한 걸로 보면은 근 20년 동안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구 팽창과 함께 도시개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22개의 사업들이 많이 산재돼 있는데 이게 과연 자기 그 날짜라든가 이런 그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도시개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앞서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지금 민간에서 추진 도시개발 사업 중에 이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고 그로 인한 네. 조합원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경우는 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시에서는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사업의 특성상 민간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추진 주체가 네. 이제 토지주들이 조합원들 구성되어 있는 환지 방식의 사업이다 보니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정절차 진행할 때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업 추진해 오면서 겪었던 이런 이제 어려움들이나 불편한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그 사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조합 어떤 그 민간 개발 이런 거는 손을 놓고 있고 조합 측의 의견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이윤아 의원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걸
근초적으로 좀 처리를 하려면 어떤 그 특별한 TF 구성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라도 이걸 해결책을 찾으셔야지 이걸 무조건 그 민간개발 그분 조합이나 뭐 이런 쪽에만 의사가 거기서 타진되기만 기다리다 보면 이 일은 영원히 안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의사결정이 당연히 이제 민간 조합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네. 또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권한은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에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신경을 좀 써서 그 많은 그 인구 팽창과 함께 우리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 사업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1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이제 평택 지제 역세권 공공주택 택지 조성이 있습니다. 요거 저기 화면 좀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저희가 2023년도 6월 15일 날 발표가 돼서 2023년 6월 30일 날 우리가 이제 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이제 137만 평 속에 이제 3만 3천 가구라는 이런 그 세대 수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역시도 지금 아까 민간개발 19개 민간개발하고 우리 도시개발 3개하고 22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게 또 이게 또 찬스에 이렇게 개발 계획이 이렇게 발표져 있는데 과연 이게 지금 사업도 잘 안 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저희가 이제 평택시에서 발표해서 컴petency 거점 특화 도시를 만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알다시피 그 갈등 유발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 역시 또한 지금 뭐라 그럴까 그 비대위라고 해나 그 비대위가 뭐 9개 정도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 저희들 그 하고도 이제 간담 요청을 해서 요청에 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주택 추진 절차가? 지금 이제 주민공람은 작년에 이제 했고요. 네. 지금 지구 지정을 밟기 위해서 이제 그 절차를 이제 이행하고 있는 거고요. 예. 보통 이제 주민공람으로부터 이제 12개월,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예. 금년 안에 좀 지구 지정이 될 거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이제 민간공 협의체를 구성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지난 3월 22일 날 예. 평택시 국토부 LH 비대위 대표 간 민간공 협의체를 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요? 2회에 걸쳐서 회의도 했습니다. 예. 여기에 비대위 구성 중 총 9개 중에서 지역에 이제 세교 고덕에 이제 이게 가장 그 활성화된다는 3개가 있더라고요. 3개가 있고 민간도시개발 관련 5개, 삼성건설 사업체 1개. 이게 삼성건설 사업체 1개가 무슨 비대위죠 이게? 거기 그 고덕 IC고 뒤에 그 국리 지역에 예. 거기 그 독립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들 위주로 해서 구성된 비대위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간담회 요청이 있어서 이제 간담회를 한번 진행을 해봤었어요. 근데 보상 대책 요구가 있더라고요. 지구 내 무허가 주택 및 타사업 편입 필지 보상 대책 강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액 상향 15%, 표준지가 상향 뭐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상향의 조정 내용을 좀 뭐라 그럴까 반영시켜달라, 조정을 15%좀 요구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 이주다 택지 계획 및 주민 참여 이주단지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감안 보상비 130% 상향과 양도소득세를 50% 이상 무슨 감면 혜택을 좀 다달라는 이런 그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접보상 제도 확대 및 아파트 제공, 또 별도의 생계 대책 마련, 또 이주단지 단지를 구성해 달라 뭐 이런 그리고 공시지가에 대한 시의 재검토 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요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상 대책 확대 요구에 우리 주택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지. 일단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네. 이제 민간공업 협의체에서 지금 다 논의가 되고 있는 예, 거고요. 예. 거기에 이제 국토부 승인권자인 국토부하고 음, 이거 이제 사업 시행을 예정자인 이제 LH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네. 그 보상협의회가 또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은 뭐 부시장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관련해서 이제 주택 소유자 세입자 등에 대해서 이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하여튼 그 법에 있는 걸 법에 있는 거대로 지원을 하고 법에 없는 사항이라도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서 간접 보상이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간 개발에서는 한간에 인구 배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자기네들 사업이 안 가고 있으니까 혹시 이 일로 이거 3만 3천호 하고 인구 7만 5,900명 인구 유입하는데 이거로 다 여기로 또 뺏어가는 거 아니냐. 아, 이제 그거는 이런 우려가 아니고요. 많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까지 의제돼서 처리되기 때문에 예. 우리 물량하고 별도 물량으로 갈 수도 있고 그 이 물량이 합쳐져도 동부권에는 좀 물량이 여유가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그 이쪽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꼭 좀 꼭 짚고 네 그러니까 이제 민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러는데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하는 대로 요건을 충족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너무 억울하지 않고 너무 저기 그 핫하게 처리 이거 될까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민간개발 22개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요 사업 또한 신중을 기해서 진짜 도시다운 도시 콤팩트 우리 거점 특화 도시 만드는데 좀 많은 그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리지구 추진 현황 호텔에 대해서 좀 저도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줘 보실래요? 그 다음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금 그 조감도가 저렇게 이제 멋지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저대로 구성이 되기를 시민들은 원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저 사업이 지금 별로 안 가니까 이제 시민들은 우려 속에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화면. 네, 저 화면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아까 광장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내리공원 내에 우리가 그 작년도 8월 22일 날 착공 신고를 냈죠. 처음에는 저게 이제 보코 호텔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착공 당일날 가보니까 저게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명칭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 레벨업 시켰죠.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좋죠. 보크 호텔보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라면 더 시민들의 호응도라든가 그 어떤 좋은 호텔로 인식도가 높거든요. 근데 저거에 대한 문제를 저는 잠깐 제기를 할게요. 저게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이제 명칭 바뀔 때 저희들 의회나 우리 의원들은 몰랐었는데 착공식 날 가니까 갑자기 호텔 명칭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때 당시 과장님이셨죠. 과장님이시고 이제 이랬을 때 이거에 대한 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저희 의원들이 갑자기 몰라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예. 이제 보코도 이제 인터컨티넨탈 계열사잖아요. 같은 예. 계열사인데 예.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인터컨티넨탈 이제 그 간판 대표 간판으로 다 이제 온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추진이 됐던 거고요. 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뭐 그럴 경황은 없었습니다, 사실. 없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웅성웅성하고 보코 호텔이라고 하더니 인터넷 물론 같은 계열이고 하지만 저희는 좋습니다. 그 호텔이 더 그 명문 이게 된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데 그래도 저희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업무 보고라든가 이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미리 알고 또 시민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도 좀 당황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뭐냐면 거기에 이제 이게 저기 건축 허가 신고가 이제 나고 무슨 이제 그 사업 방식이 다 이제 제한이 됐을 때 여기에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사업 못 가는 이유가 기반 시설 원인자 부담 검토 및 검토 및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검토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반 시설 원인자 부담 이거를 애초에 건축 허가 착공하기 전에 이걸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보니까 상하수도 처리 그 관로라든가 이런 공사비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네, 상수도하고 하수도 분담금 때문에 이제 그 계속 협의를 이제 그 상하수 사업사하고 했고요. 네. 네,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협의를 했고 이제 그 기존에 예. 그 이제 시행사하고 이제 운영사하고 이제 그 대주단하고 얘기했던 거로는 이제 이 금액은 이제 개발행위 허가가 나갔던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그 급수량이 이제 1,479톤이었는데 그 당시에 개발행위 허가 나갈 때 예. 그때 원인자 부담금은 약 14억 원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원인자가. 예.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지고 다니게 하면서 이제 원인자 부담금 이제 66억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게 금액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주단에 대해서 이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대주단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개발행위가 나갈 때는 14억인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나가면 물량도 적은데 왜 66억. 66억이냐. 이제 뭐 물만 그리고 하수도는 또 별도고. 별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대주단을 이해시키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그걸 차지하고라도 네. 현재 여건이 이걸 PF를 하기가 이 네. 호텔 사업이 그렇게 수익이 크게 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PF가 좀 어려운 거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지금 PF가. 무슨 아까도 말씀 예. 주셨지만 PF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사업 진짜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이 사업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은 진짜 호텔다운 호텔이 지금 평택시에 63만 인구인데 없잖아요. 미국인들이 왔다 갔다 머물 수 있는 호텔다운 호텔도 없고 관광객들이 하루 저녁을 어디서 묵을래도 묵을 수가 없잖아요. 호텔이 이렇게 좋은 호텔이 별로 없어서 그나마 이제 평택항에 뭐 그 어떤 라마다 호텔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가고 이러는데 이게 평택 시내나 여기 송탄 여기 북부 지역에는 일절 호텔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우려를 하고 이게 평택 시민의 수건 사업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도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게 많은 그 옛날에 개발 투자가들이 저 토지 약 한 6,700평 한 700평 정도 될 거예요. 저거하고 뭐를 개발을 하려고 하다 보면 지구 단위가 별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10,000평 미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거를 이제 인터렌탈이 오면서 우리 공유지를 뭐 이제 16,000평방미터 약 뭐 4,840m 11,500평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유지 부지를 이제 이렇게 좀 할애를 해줬는데 한간에서는 특혜성 논란이 당연히 있죠. 다른 데에서 뭘 개발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 저거를 할애를 해줬겠냐? 그렇지만 우리는 평택시에 어떤 기반 시설이라든가 홀테다운 호텔이 들어왔고 또 이제 그 공공기여라고 해서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죠. 아이스링크 뭐를 이렇게 해서 평택시에다가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할 거다. 라고 이렇게 해줬는데 요새는 이런저런 소리가 물론 이제 착공 해놓고 아무 일도 못하니까 이제 이게 저기 아무런 이제 말이 없으니까 시민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돼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답답해 하거든요. 그 공공기여도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그것도 이제 당초에 아이스링크를 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공공기업 방안을 위해서는 이제 이제 다른 방법이 더 좋은 게 없나 이걸 이제 강구를 하고 있는 거고 금액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46억인가 금액만 세팅이 돼 있는 상태인 거고요. 지금 이제 자꾸만 이제 공원을 포함시켜서 뭐 이렇게 행계 특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미 전체 3만 중에 3분의 2는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 도면에서 보면 다른 땅으로 해서 이렇게 지정을 했어도 돼요. 동의를 안 받아도 그렇죠. 3분의 2가 이미 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됩니다. 근데 저 도면에서 보시면 알지만 이게 내리 관광지거든요. 군역이 이렇게 뽕뽕 뚫렸잖아요, 양쪽에. 토지 용객을 저렇게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저걸 합쳐서 정형화를 시킨 거지. 밑에 또면은 구역계 정형화를 시키는 아니고요. 위에 게 군역이 뽕뽕 뚫렸잖아요. 저렇게 토지 용객은 안 하거든요. 안 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이해를 해야지. 그리고 저걸 빼더라도 나머지 땅으로 합쳐가지고선 3분의 1을 채우면 제한해서 호텔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제안해서 호텔을 줬으면 줬는데 지금 우리 내리공원 그 부지가 저 분홍색 위에 저게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부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 아니 근데 추진한 의도하고 다르게 이제 계속 아니 이제 이게 3, 4년째 지금 계속 똑같은 얘기를 회의록에 보면 다 나오는 얘기. 이걸 3, 4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시는 호텔이 들어오기 위해서 도로를 깔아주고 뭐 이렇게 기반 시설을 제공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는 거꾸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수도는 14억 원인부담이 하수도는 28억이었는데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니까 하수도는 94억을 내라. 수도는 또 66억을 내라. 거꾸로 바뀌었어요.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내는 거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공공기여로다가 해서 46억인가는 또 별도로 돈을 내라. 다른 지역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근데 또 이걸 특혜라고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또.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녹지 공간이 뭐 호텔이나 뭐 하면 한 30% 정도의 그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그것도 이제 관련 예, 지침에 의하면 예. 해수욕장이나 주변에 공원이 있는 지역 그 비율을 확보를 안 해도 된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것도 3년 전에 다 여기 회의록에 보면 속기로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계속. 그게 이제 진행되는 과정이라 지금 한번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그런 우려 속에 이런 걸 궁금해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있습니다. 하여튼, 예. 네. 예, 그래서 이 호텔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저희들은 간절히 바라죠. 예. 그러면은 다른 지역처럼 예. 기반 시설을 지원해 준다든가 의회 차원의 그런 결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차원에서. 예, 그 결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예, 제 얘기 들어보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삼성전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1조라는 돈을 우리가 공공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 시설을 만들어 줬듯이 좋은 호텔이 오고 좋은 시설이 온다고 하면 우리 평택시도 해줘야 된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개념하고 또 이거는 조금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먼저 맨날 이 얘기하고 3년 갖고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역시 사람들은 이 건축 허가가 났잖아요. 건축 허가가 났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2년 착공 신고하고 나서 몇 년 안에까지 이게 건축 준공필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죠? 워낙 이제 착공이 안 될 경우는 예. 이제 관련 규정에 보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해 놓고 나서 이제 5년 동안 아무 행동이 없으면은 네. 이제 실효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관련 그런데 법률에. 지금 착공하고 난 근데 이제 다음에 착공이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 적용할 수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언제까지 그냥 놔둬야 되나요? 그러면 계속 협의를 해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시가. 혹시 또 우려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호텔 허가를 내서 자기네들이 호텔을 짓는다고 했는데 어떤 여건이나 사정에 의해서 본인들이 못 져요. 못 진다고 하면 이걸 다른 업체로 넘어갈 때 혹시라도 이게 또 이제 그런 우리들이 이제 시에서 이렇게 해준 모든 사업권이 이제 인수인계가 이전이 같이 저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거든요. 아, 그거는 이제 거래, 이제 인허가권에 대한 거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네. 법률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예, 가능한 건지 법률 네,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그것도 좀 꼭 짚고 저기 하셔야 될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한간에서는 저분들이 그냥 착공 신고까지 내고는 이제 안 짓고 뭐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어떤 사업자가 진짜 이게 허가도 듣겠고 이러다 보니까 지가 상승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으면 이걸 또 넘길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이제 그래서 평택시에서는 제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럴 때 착공만 하고는 언제까지 그냥 놔둬도 된다고 하니까 좀 그런 걱정도 돼서 저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질의에 제가 요걸 꼭 저기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호텔다운 호텔이 져지기를 누구든지 다 바라죠. 바라니까 아까 뭐 호텔 짓는데 어떤 타시군에서 뭐 저기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다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예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고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는 관광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 놨어요, 실제 평택시.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주는 것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거 이제 충돌이 된 것 같으니까 하여튼 이번 기회를 해서 저는 요거를 꼭 이렇게 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고 이제 이러니까 제가 질의한 그 의도는 잘 아시죠? 이 호텔이 안 지어질까 봐 걱정하는 거. 예, 저희가 더 걱정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네. 요 지금 이제 김영주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관련돼서 좀 잠깐 좀 체크 좀 해보려고요. 그 지금 건축법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호텔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하신 게 국장님이 착공은 지금 착공식만 한 거예요. 착공계를 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디까지 돼 있죠? 착공계가 정식으로 내고 제출이 됐고 이제 그 이 토지 착공계 형상 낸 거에 의해서 이행이 됐나요? 기초라든가 이런 걸 했나요? 토지 형상을 변경 시켜놓고 울타리를 쳐놨죠 지금. 울타리만 쳐놓고 전혀 행위는 그 없잖아요. 이후에 행위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축법 같은 경우 보면 일반 개발 행위를 득해서 건축 허가를 내면 이제 이 사유에 의해서 몇 번 연장이 가능하죠? 지금 이제 착공 신고가 된 사항은 이제 연장이 아니. 없고 착공계 내기 전에 허가만 득하고 몇 번이 1년 연장 1년 연장이죠.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착공계를 내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이 기초를 아까 착공계 내고 기초를 해서 뭐 기소를 하든지 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법률적으로 제한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일단 핵심인 것 같은데 뭐든지 지금 건축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호텔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 행정 절차 행정으로 뭐 조치 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이제 건축법상으로는 예, 예. 이제 착공한 이후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요. 예. 이제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니까 뭐 저기 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예. 어느 시점이냐는 얘기죠. 지금 착공계만 내놓고 대부분이 그런 데가 좀 상당히 많아요. 저희 관내에 제가 받은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짓다가 부도나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 착공계만 득하고 그냥 그 펜스만 치고 방치해 놓는 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지금 이 호텔도 지금 그런 쪽에 유사한 경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럼 이 향후에 계속 진행이 안 돼도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예. 저희가 이제 허가 취소 절차를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언제 정도의 조치가 들어가나요? 혹시 이제 5년 이상 경과되면 5년 이상 5년 이상 착공계를 낸 경과되면 이후부터 5년 그 이상 정도 되면, 예. 예. 그렇게 조치를 그러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그리고 좀 한간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과연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만약에 진행을 하는 그 사업
주체가 그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벌써 진행이 어느 정도 됐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뭔가의 문제성이 있지 않나. 나름대로 뭐 재원 확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의지가 없어서 나중에 상황 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가권만 갖고 여러 가지로 또 이 매도를 해서 승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제 아까 그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말씀하시. 예, 그 과장님. 지금 사업 시행자는 올해 안에 이제 그 건설 시공사를 선정을 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 계획은- 그래서 계속 그 시행사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저기 같은 경우는 혹시 그 분담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됐나요? 이제 하수 쪽이나 그거는 아직 협약 체결은 안 됐고요. 아직 안 됐어요. 예, 예. 그 관련돼서 좀 계속 체크해서 관심 갖고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호텔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시가 유치하고 싶어하는 유치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잘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후에 그 업무 보고 때에도 그 항상 그 변동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예. 잠깐 추가죠. 김산수 의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좀 제 발언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좀 추가적으로 그냥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당연히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되고요. 이 시행사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사업계획서만 하더라도 지금 뭐 1년 만에 공사 준공이 벌써 3년이나 또 미뤄졌어요. 작년에 행감 자료나 사업계획서 봤었을 때 이거 공사 준공 날짜 기억하고 계시죠? 몇 년에 준공된다고 그때 명시하셨었어요? 워낙은 25년에 준공된다고 맨 처음에 당초 계획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안에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좀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상황 고려했을 때. 예, 물론 이제 우려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PF가 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행사에 관해서도 이게 좀 집행부하고의 좀 이 뭐 커넥션에 뭐 이런 뭐 그러니까 소통이라든가 얘기나 진행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착공 처리 뒤에는 지금 하나도 되지는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지금 시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 산업 뭐 이런 걸 봤었을 때 매출액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거 보면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20년도에는 매출액이 21억이었고 21년도에는 18억, 22년도에는 12억. 그 안에서의 그 산업 내 그 순위에서도 1,300에서 1,600이 1,700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이 시행사에 관해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최악의 상황에는 이거 지금 사업 만약에 다 흐지부지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완전히 다 MOA까지 마쳤다고 하지만 이게 만약에 엎어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이에요? 대안 갖고 계세요? 그 저희가 지금 그 이제 시행사하고 계속 그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뚜렷하게 추진되는 게 없어서 이제 그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이게 그 이제 그 지금 이제 그간에도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공공기업 방안에 대한 게 이제 그 아이스링크가 이제 그 관리상 사계절 또 얘기가 있고 해서 이제 그 관리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이제 공원부서랑 또 시행사랑 직접 협의도 진행을 했었고 하거든요. 근데 그 향후 그 저희들 아직 판단은 이제 사업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아직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더 지체가 되고 하면은 그 이후에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IH그룹 같은 경우는 글로벌 5대 호텔 체인입니다. 이런 그 명성을 갖고 있는 애초에 호텔 체인이 전혀 뭐 알려지지 않은 그런 시행사와 같이 손잡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업계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었을 땐 충분히 이해가 갈 저건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하거나 이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손 놓고 해져 있고 그리고 22년 착공하기까지 해도 뭐 시행사하고 저기 시하고 지금 뭐 제대로 합의 보신 거 있으세요?
시행사는 행정 절차 탓하고 집행부는 묵묵부답 얘기를 하시고 왜 기사에도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되게 두 저기 간에 이게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의구심을 해소를 하는 게 제일 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시민분들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시에서 가장 급한 것 중에 하나가 호텔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비즈니스 문제예요. 사업성이 있는 걸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평택이 매력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시가요? 충분히 그런 여건은 갖춰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텔 입지와 관련돼서는 이제 일반 이제 서울이나 제주, 이제 관광 도시인 강릉, 부산 이런 데보다 메리트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거고요, 이게. 그런 거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내용을 아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중간중간 변경되거나 뭐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하고 나서 나중에 시행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러니까 MOA를 했죠. MOU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책임지는 거는 행정 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시가 책임지는 건 다 했다고 봅니다. 전 건축물이 착공 신고까지 해줬기 때문에 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법적으로 이제 이걸 유치하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그 인터컨티넨탈하고 이제 그 세라핌하고 이제 책임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법적으로 그게 MOA가 된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뒤에서 네. 이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과정에서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두 저기 간의 업체의 문제가 아니고 시행사랑 그 호텔 저기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도 부지를 제공하고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저기 제공해줬고 저기 했으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그런 태도 자체는 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산수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만큼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의구심이라든가 궁금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언제 이런 때 질의를 하겠습니까? 행정감사 기간이니까 저희들이 하는데 이거를 뭐 몇 년에 걸쳐서 매년 했다 이런 소리도 지금 국장님은 또 이런 소리를 또 하셨는데 궁금사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답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구사항이라든가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의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이나 김산수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먼저 강정구 의원님이나 이윤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이거 모든 궁금사항이니까 이게 진행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꼭 시에서 서부터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살펴보시고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함께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건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내리지구는 이제 제가 이제 이거를 마치겠고 이제 122페이지에 보면 지제세교 도시개발 취소 후 재환지 계획 변경 추진 상세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윤아 의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하는데 이게 진정서가 접수가 됐습니다.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이게 이제 안 가는 이유, 지금 더디게 가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한 진정서가 있는데 제가 진정서까지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않겠고 이 사업이 안 가고 거기에 힐스테이트 저기 주민이 입주해 살면서 거기도 건축 허가만 났지 지상권 소유권 이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조합 간의 부려 부름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있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잘 갈 수 있도록 저기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을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제난이라든가 경제 파탄 하물며 진짜 최악의 경우까지를 생각하시는 그 조합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조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 집행부에 손 놓고 있지 말고 조합이 일이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 여기에 보니까 우리 그 주택과에 제가 보니까 그 5개 광고물 그 저기 단체 현황이 없네요. 광고 옆에 현황이 별로 없어요. 없어서 제가 이제 궁금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좀 뽑아봤어요. 뽑아봤는데 우리 지금 광고물이 총 저기 지정 게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정 게시대의 그 현황 사항이 여기에 지금 주택과에 보니까 건설 현황이라든가 우연의 현황 이런 것만 있지 별 이건 없어요. 없는데 우리 그 게시대가 있죠. 게시대가 있는데 뭐 살펴보는데 총 123개 중에 남부가 56개.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남부가 56개, 서부가 33개, 북부가 34개가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저거 그림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저기는 고용지원센터 앞에 있는 현대아파트 담장 옆에 있는 지정 게시대입니다. 지정 게시대인데 저것도 원래는 왼쪽에 하나만 있었어요. 하나만 있었는데 어느샌가 저쪽에 이제 나무 있는 쪽에 저기 하나 또 생겼는데 저기 게시대를 보면 뭐 겨울철 같은데 낙엽이 치고 이러면 저게 이제 잘 보이긴 하지만 지금 또 여름에 그 수풀이 우거지고 나무가 이제 무성할 때는 저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럼 우리 이제 그 살펴보면 우리 중앙동, 서정동이 저 지역구인데 저 민원을 제가 이제 받았는데요. 서정동에 지정 게시대가 5개가 있고 중앙동에 10개가 있는데 저게 지금 중앙동 고용지원센터는 중앙동 앞에 있는 지정 게시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기에서 한 100m 위로 올라가 보세요. 사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저기 앞에서 근데 저 100m도 안 되는 구간에 지정 게시대 설치하려고 터파기 공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게 5월 8일 정도 돼요. 저게 그래서 저도 이제 몰라서 시민들이 제보를 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다 터파기를 해서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지정 게시대를 저기다 또 만든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 저기 2개가 있는데 저기다 왜 만드는데 저긴 또 나무가 우거져서 더 보이지가 않는 곳이에요. 않는 곳이라 제가 광고물 협회에다가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해요. 서정동 외인 아파트 앞에 코너에 지금 그 외인 아파트가 힐스테이트라고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거기 사거리에 있는 지정 게시대가 없어서 저기다 설치한다는데 그거 말이나 됩니까? 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거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중앙동에 서정동 게시대가 하나 없어져서 저기다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원님이 이거는 저희가 뭐 의원님한테 드릴 말씀이었고요. 그 전에 이거 이제 저희한테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저희도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외인 아파트에 있던 거를 이제 옮긴다고 해서 예. 저희 광고협회에서 이제 저쪽에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우리가 광고협회로 예. 그 위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맞는 말씀입니다. 가서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저거를 다시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 옮기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광고협회한테도 이름을 하지 않고 저희 그 팀장하고 직원이 직접 나가서 현장 확인까지 하면서 지정 게시대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의원님 지적하셨던 말씀 저희가 백비 같은 그거는 뭐 드릴 말씀 없고 하여튼 뭐 저는 지정하고 더 있습니다. 황당한 게 서정동에 게시대가 지정이 돼 있는 곳이 있는데 서정동에 하나 없어져서 저기다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고 시민들은 진짜 원성이 높았어요. 저기다 왜 또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저기 제가 잘 안 걸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가보니까 나무 때문에 보이지도 않을 곳인데 저기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야단을 쳤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 그 현황에 살펴보니까 지금 서정동에 외인 아파트 사거리에 지정 게시대가 그냥 있는 걸로 돼 있네요. 아직은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지금. 그래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아직- 되겠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저기는 올당치 않으니까 서정동 거는 서정동에다가 게시대를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저렇게 이제 그걸 철거를 했더라고. 철거를 하고 나서 지금 보죠. 세면으로 새 가운데를 저렇게 땜빵을 했어요. 저것도 지금 문제예요. 저거를 보도부룩이었는데 저거를
칠마냥 이렇게 딱 갖다 발라놓고는 말았더라고 저거를. 저것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저것도 원래는 보도부룩이잖아요 저렇게. 그런데 저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 역시 저걸 또 못 봐요. 제가 저기에 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보니까 또 저렇게 됐는데 과장님 지정계시대 관리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저기 말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 충분히 저희가 반성하고요. 지금 보니까 저 좀 그러네요. 저기 보도를 갖다 다시 쳤다는 자체가 제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저거는 제대로 보도를 해야 할 거면 그렇게 저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힐스테이트 포스코하고 그 웨인 아파트 재개발하는데 이제 거기에 그 지정 게시대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한번 살펴보러 갔어요. 게시대가 아직 없더라고요. 거기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광고 협회에다가 이거 설치하는 걸 줬던 거를 저희가 이제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그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직접 협회하고 같이 위치하고 이런 걸 현재는 그렇게 확인하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광고협회에서는 보니까 지정 게시대를 아무데나 올려놓고 누가 광고만 들으면 그다 프랜카드 달고 이러면 수입이 생겨서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저희 제가 짧은 소견인지는 몰라도 누가 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주택과에서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저 이거 진짜 민원 많은 제가 지탄을 받았으니까 우리 주택국 우리 과장님 이거 똑바로지게 이렇게 해서 있는 자리에 할 수 네,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다시 원상복귀한 거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것도 저기 보도부록으로 다시 교체를 좀 해주셨으면 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간 동안 제가 이제 지령과에 대해서 뭐 시정할 건 시정해 주시고 또 이해해 줄 건 이해하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는 뭡니까? 우리 평택시 세금으로 우리들 다 혈세로 저희들도 그렇지만 집행부도 다 그 급여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민의 의견은 공무원 의견하고 일치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감사에 이렇게 좀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모든 그 건의사항이나 뭐는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탄 팽성 지역 고도 제한 완화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22년 6월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작년에 이제 그 용역 준공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작년 한 11월쯤이었죠. 시장님께서 이제 그 호소문 그때 기자회견 하신 것까지 이제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 추진을 했습니다. 심의 추진을 이제 했는데 그 뭐 좀 부동의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부동의의 그 원인은 무엇이죠? 가장 큰 이제 그 원인은요? 군사보호법에서 정한 높이를 초과했다고 하는 내용 때문에 부동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군사보호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초과하는 높이도 항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부대장이 판단하에 이제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용역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그 이쪽 그 항공에 대한 분석을 다 맞춰서 그걸 백데이터에 넣어서 이제 건축 협의를 한 건데 그 저희 두 번에 걸쳐서 건축 협의를 했는데 이제 두 번 다 이제 부동의가 됐습니다. 고도 제한 완화 추진은 뭐 오래전부터 해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본격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 우리 시 전체 면적의 38%가 이제 고도 제한 구역으로 돼 있어서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그 필요성은 뭐 시민들께서 워낙 많이 느끼셨던 사항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속 이거를 완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제 재작년에 용역을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 군사보호법에서 원칙적으로 다 막아놨으면은 저희가 굳이 용역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한 거는 이제 부대장
그 저희가 용역을 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부대하고 정식 협의를 해서 이제 부대장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고 이제 추진을 했던 거고요. 두 번 이제 부동의가 났기 때문에 저희 이제 공군 본부에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한번 절차를 밟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고도 제한 같은 경우가 지금 법률로 정해져 있다 보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 자체가 통과될 거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럼 집행부에서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던 건가요? 이건 저희가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군사 공군 출신의 전문가들 자문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군보법에 의해서 이제 가능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용역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 신청을 할 때 건축 사전 결정 신청 제도를 이제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없었던 그런 새로운 그 방식으로의 신청이라고 들었는데 맞죠? 그 전에도 이제 이쪽에 군사보호구역 고도 제한 구역 안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이제 별도로 군보 심의를 다 했었거든요. 그 전에도 그러면은 사전 결정 신청 제도를 계속 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전 결정 신청 제도는 이번에 처음 한 거고 기존에 이제 고도 제한 구역 안에서 이제 개별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제 군부대랑 별도로 협의를 해서 군부대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네, 제 말씀은 그러니까 사전 결정 신청 제도를 이번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군보심의에다가 이제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지자체 고도 제한으로 이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그 사전 결정 그 제도를 신청을 안 했고 한 번도 안 했고 우리시가 이제 지자체 최초로 이제 그 제도를 인용 삼아서 이제 군보심의에다가 이렇게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쨌든 간에 지금 부동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급 부대 이의 신청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 정도 추진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지금 이제 6월 이달이나 아니면 다음 달 중에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이쪽에 공군 여기 작전사령부하고 한 번 더 미팅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거 지나고서 바로 실행을 할 겁니다. 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도 보면은 어쨌든 10조 5항 정도에 보시면은 관할 부대장 등은 이제 뭐 비행 안전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 기지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 작전 기지의 비행 안전 구역에 있어서 그 구역의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 설치 또는 재배를 허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이 아닌 이제 가상 건축 사전 결정 신청 제도를 해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의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안에서 부동의가 나왔는데 이거를 상위에다가 다시 올려서 이걸 재신청한다? 그럼 만약에 이것 또한 부동의가 나올 경우에 지금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저희 과업에서 이제 이게 부동의가 되면은 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나 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 여기가 이제 5구역 비행안전 5구역이 해당이 되는데 높이가 이제 45m로 제한이 돼 있어서 이쪽에 이제 팽성도 그렇고 신장동도 그렇고 대부분 상업용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에서 용적률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별도로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상급 부대에서 이의 신청을 해서 군보 심의를 다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부동의가 날 경우에 그럼 집행부에서는 고도 제한을 위해서 어떠한 지금 대안을 마련하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이제 관리 방안을 별도로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제 성남 이제 원적봉 기준으로 해서 이제 완화가 됐잖아요, 실제. 근데 우리 시도 이제 요번에 용역하면서 안 건데
그 원적본 기준으로 해서 상당 부분 협의를 해준 예가 있어요. 실제 이 기준보다 높게 100여 건이나 돼요. 그게. 근데 지금 이거를 심의를 가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가니까 이게 부동의가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걸 신뢰를 하고 원적본을 신뢰를 하고 이제 이걸 보낸 건데 그거가 이제 부동의가 나와서 이 왔을 때 처음 1차 부동의가 문서가 왔을 때 저기 발령받고 나서 몇 달에 있다 온 건데 그 실무진들이 제 방에 왔었어요. 근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원적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정 부분 완화하는 거로다가 협의를 해서 2차를 보낸 겁니다. 그게 그냥 아무런 협의 없이 그냥 보낸 게 아니고 그런 협의가 있었어요 사전에. 그리고 보냈는데 그게 또 부동의가 오니까 저희 시로서 우리 시로서는 이게 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실무진들도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무를 다루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본부에 한 번 더 검토를 받아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항상 최악의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플랜 A가 지금 뭐 일반적인 그 심의라고 했었으면 지금 이거 사전 이거 심의해가지고 하는 제도 같은 경우는 플랜 B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근데 이 플랜 B까지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그럼 플랜 C는 어떠한 거를 갖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그거에 관한 대비책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장동 지역하고 횡성 지역하고 좀 특성이 다른 게 이제 그 신장동 지역은 금방 이제 그 도시주택국장께서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적봉이 기준 그 5구역에서 기준 높이보다 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폐이론을 적용을 하려고 저희는 계속 노력을 했던 거고, 횡성 같은 경우에 이제 대부분 그 미군 헬기가 그 이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헬기는 이제 고도가 좀 높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근거로 해서 계속 추진을 했던 건데,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이 그 횡성 같은 경우에는 저 칠전대 쪽에서는 이제 항상 그 미군들이 부동의가 돼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또 미군하고도 이제 직접 그 협의를 했었는데, 미군 측에서도 이제 이게 우리나라 그 규범이 아니고 국제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그 높이를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렵다는 원칙적인 얘기가 또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70년 가까이 이제 긴 세월 동안 이제 그 거기 거주하시는 이제 시민분들께서 아무래도 그러한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그런 군공항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도 지금 그 고도 제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님께서도 그런 호소문도 발표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단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고도 제한 완화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협의체라던가 이런 거 있나요? 자문단을 구성했었습니다. 자문단 지금 언제 구성이 됐죠? 저희가 재작년 22년도에 구성을 했거든요. 22년도 22년 3월 22일 날. 3월 달에 지금 구성을 하셨고, 지금 구성을 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7월 달에 보고회 개최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추진단 회의 개최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1년 반 정도 지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님께서 그런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그 뒤에 추진단에서는 어떠한 지금 회의 자체도 개최를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와 관련돼서. 이제 그 공군 측에 그 문서를 그 제출하기 전에 여기 이제 그 군 그 항공 전문가 그 전문가들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뭐 전체 이 추진단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러이런 방안을 마련을 했다고 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그 좀 이 공군 출신 그 전문가들은 좀 가능하다고 그때 자문을 좀 해줬었거든요.
이게 그 추진단이 이제 구성을 됐고 여기 구성위원들 보면은 뭐 이제 전문가 항공 전문가도 있고 물론 우리 시의회도 의원님들도 들어가 계시지만 시민 대표 거기 거주하시는 이제 시민 대표님들도 들어가 계십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보면은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서울공항 때문에 그 고도 제한이 완화가 돼 있잖아요. 우리 시는 38%라고 되죠. 거기는 60%가 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수건 사업으로 지금 고도 제한 완화를 하려고 있는데 여기는 그 민간이 지금 협력이 돼가지고 같이 지금 그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지자체에서만 그런 호소문을 발표하고 그 뒤에 어떠한 지금 행동을 했냐, 어떠한 우리가 액션을 취했냐라는 거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있었나요? 네, 중간 과정은 이제 그 군부대랑 실질적인 그 저 협의가 이루어졌던 과정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는 범대책위를 마련해서 출범식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대시민들한테까지 엄청나게 지금 그런 홍보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같은 지금 입장에서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는 지금 집행부만 지금 해달라고만 그 위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지 시민들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공감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할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그 저희가 그 시민들하고 뭐 같이 뭘 그 하고 하는 걸 구체적인 준비할 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없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지역 주민들도 이제 계속 그 연락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하면은 뭐 이제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것까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제 생각에 이제 이게 그 평택이나 성남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대부분 대도시들이 다 공공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가 이제 새로 또 이제 그 출범이 돼서 이 관련 지역들 이게 법을 근본적으로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대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러한 이제 범대책위원회도 출범을 했지만은 지금 그거를 고도 완화를 위해서 다방면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지금 뭐 국제 민간 항공기구 아이카오 아시죠? 그거 통해서도 지금 항공기 안전기준 이런 거를 예시로 해가지고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도 하고 있고 이 아이카오 규정을 통해서 당연히 이게 국내 항공법이나 이런 것에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이게 영향이 가거든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통합을 했었을 때 완화가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동 대응팀을 구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적용을 관해서 우리가 뭐 세미나를 개최를 하던가 이런 타당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볼 필요는 있다. 지금 그렇게 좀 추진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옳은 지적이시고요. 이제 플랜 B가 뭐냐 이제 했는데 그런 걸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군공항은 아니지만 지금 아이카오 같은 경우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추진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지금 강서구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김포공항 그것 때문에 거기는 97%가 지금 고도 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예 수건 사업 중에 가장 제일 급한 수건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적용 방안 이제 해서 연구 세미나 이제 항공 전문가들 다 초청을 해가지고 관련된 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주민들하고 그간 추진해 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소통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목소리는 내는 건 좋지만은 그냥 허공에 그냥 메아리 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이제 모두 다 함께 다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이런 고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좀 시민들도 같이 좀 참여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의지도 좀 보여주고 그런 이제 상위 좀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면은 그런 그 국회나 이런 데에서도 가서 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지금 행정이 좀 필요하다.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이 용역사 여기 아까 해줬던 용역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게 작년에 그 용역할 때는 이제 두 업체였었는데 지금 한 업체로 바뀌었나요? 예, 공동이었는데. 네. 예.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한 업체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무슨 과정이 있었나요? 하나는 이제 항공 관련이고 하나는 이제 도시관리계 관련이고 좀 나눠져 있습니다. 항공 관련 업체를 아마 그 5억에서 지금 4억 7,500으로 좀 줄었는데 그 이유는 뭐죠? 그 낙찰 차익으로 5억은 전체 예산이고요. 4억 7,500은 그 낙찰률.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은 없으셨는데 왜 줄었는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거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틀 전에 조례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 계획 개발을 할 때 들어가는 필수 인프라들 큰 틀에서는 당연히 우리 부서에도 하겠죠. 그러나 세세하게 디테일을 봤었을 때는 그런 학교도 그렇지만은 지금 가장 문제점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 배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 이런 세세한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큰 틀은 잡아놓지만은 그 안에서 있었을 때 다른 부서 담당하는 이제 그 부서들하고의 좀 긴밀한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문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학교도 고덕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부서 일이긴 하지만은 이제 학교 그 승하차 구역 같은 경우가 없다 보니까 전혀 동떨어진 곳에다가 지금 해놔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애초에 도시 계획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큰 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는 가지만 세세한 부분으로 봤었을 때 이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계획을 했을 경우에 짓고 나서 또 새로 계획 변경해야 되고 예산 더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 제발 다시 한번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다 보면 놓치는 게 많아서 항상 이제 끝날 때 되면 좀 부끄러운 일이 많은데 하여튼 최대한 실수가 없도록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뭐 아무래도 그 광고물에 관해서 질의를 상당히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추진 현황 그 뒤에 이제 추진 현황을 보면은 어쨌든 상당히 노력해 주셨고, 그리고 눈에 띄는 개선 사항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심내 한 사람으로서도 되게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그 광고물 뭐 물론 100%는 만족은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개선 방안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신경 써서 책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2월 되는 문제가 아무래도 두 가지예요, 그렇죠? 참여율 저조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중복된 사업, 맞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워낙 우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중복되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과장님께서는 이제 의원님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이제 시작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전세 사기하고 이제 또 이제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끝냈어야 될 사업인데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좀 이어지다 보니까 현재 뭐 아까 말씀대로 기준을 완화 안 시켜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지금 현재 보면은 좀 국토부나 중앙정부에서 좀 기준을 내려서 아예 그냥 좀 여러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내려주든지 이러면은 이걸 다 털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내려주고, 그리고 사업은 또 계속 이어간다고 하고, 그러나서 또 보면 이제
기준을 또 완화시킬 계획으로 한번 하고 있었다 보니까 저희도 보면 아마 이게 올 한 7, 8월 지나게 되면은 국토부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어떤 무슨 제스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시 자체 사업에서는 그 주거비 부담 완화로 해가지고 2차 사업 시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 참여율을 높이는 것인데 그거에 관해서 지금 어떠한 방안을 갖고 추진하시려고 합니까?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저희 시 자체로 좀 하기가 그래서 하고 이거랑 같이 연계돼 가지고 저희는 지금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이거는 국가랑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세 가지 그 패턴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좀 홍보 좀 많이 하면서 전세 사기 피해 쪽에서 지금 들어갈 수 있게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도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 또 나왔어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지금 이 피해자에서도 경기 남부 지역인데 여기에도 평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분들도 그렇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금 전세 사기 대책을 시행한 다음에 지금까지의 피해자 총 몇 분이시죠? 저희가 지금 이제 전세 사기가 접수가 되면은 이제 경기도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세 사기 이번이 전세 사기가 아니라 확정을 받은 다음에 이제 지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이제 한 50% 정도가 50% 정도는 전세 사기가 아니다. 이제 50%는 전세 사기가 이렇게 돼가 지금 현재 저희가 한 85건 중에서 한 50% 정도가 전세 사기로 현재 저희는 확정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초반 때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다가 오히려 그 후반부로 갈수록 중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그 사기 피해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돼 가지고 시에서 뭐 정책에 관해서 상담소 전세 사기 상담소 설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용 지금 실적이 좀 어떻게 되고 계세요? 저희도 지금 이제 언론 보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이제 하고 있는데 경기도 전체에서 보면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한 25위 지금 시 규모 따져서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세 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상태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보니까 뭐 많은 데는 1000건 가까이 되는 시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전세 사기의 위험 부담을 하는 것 같지는 저는 그 말씀하신 게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전세 사기 위험이 적다고 그거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 시 자체 위험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질 말아야죠. 그렇죠? 네, 하여튼 저희는 아직 대단히 크게 다른 시에 보면 막 1000세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상황은 없고 저희는 한 뭐 5-6가구라든지 이 정도 이제 소규모로 발생한다 그 말씀을 좀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터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부 지역 전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관내 거주를 하고 있는 임대 사업자가 지금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는 그러면은 임대 사업자 중에 지금 다가구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요? 민간 임대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 임대 사업자 지금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은 지금 890명이 5,690채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지자면 1인당 지금 7채씩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도 절대 전세 사기에서 청정 지역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지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내도 그렇지만 관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좀 대책을 갖고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가지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황 해가지고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 관련해서 지금 저희 과에서 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한테도 우리 시민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들 더 좀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잠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저번에 그 시스템 오류 때문에 지급이 좀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해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재발하고 그런 건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